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 트렌드 전문가입니다. 오늘 같이 볼 종목 동국제강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시장이 좀 굉장히 큰 폭으로 밀리면서 철강주들이 또 단기적인 악재가 있죠. 이게 단기적으로 끝날지 좀 길어질지는 아직까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그러한 부분 악재들이 좀 겹치면서 시장 대비 좀 큰 하락폭을 대부분 보여줬습니다. 근데 오늘은 시가 대비했을 때 그렇게 시장이 반등세를 보여주기도 했고, 코스피 시장이 오후에 이런 식으로 올라갔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종목에서 반등이 좀 나오긴 했습니다. 반등도 나왔고 지수도 그만큼 어느 정도 하락분을 만회하기도 했고, 결국 중요한 것은 오늘 저녁부터 이 미국 증시에 전부 다 이목이 쏠려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긴 한데, 어제도 사실 말씀드렸지만 어제, 오늘 이 하락분은 사실 전체적으로 다 나온 현상이기 때문에 크게 여기에 의미를 부여할 필요까지는 없어 보이고, 다만 이후에 어떤 주가 흐름을 보이는지, 지금 동국제강이 이렇게 하락은 했습니다만 이후의 움직임이 중요한 거지, 어제 같은 하락에서 동국제강이 아니면 다른 철강주가 아니면 내 개인적인 종목이 버텨주기를 기대한다? 그거는 사실은 조금 힘들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런 기대는 아예 안 하시는 게 낫고, 대응을 한다고 하면은 이 이후 구간에 어떻게 대응이 나갈지, 그런 부분들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뉴스가 지금 최근에 제가 비슷한 뉴스들만 가져오고 있는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지금 철강 쪽은 전부 다 여기에 좀 포커스가 단기적으로 맞춰져 있습니다. 파업이죠. 파업인데 주차장 도로에 쌓이는 철강들, 이게 맨 처음에는 첫날 이튿날 진행됐을 때는 다 일시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갖고 있다 이렇게 해서 별 문제가 안 되는 듯 했는데, 결국 이게 제가 길어지면은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아직까지도 해결이 안 되고 있죠. 그러면서 주차장 도로에 쌓이는 철강제가 계속 쌓이고 있다고 합니다. 포항철도에서 용광로 꺼지나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용광로를 끈다는 것은 철강을 지금 못 만든다는 거겠죠. 만들지 않겠다. 그리고 일주일 됐네요. 벌써 1조 6천억. 이거는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1조 6천억 규모 그대로 나오고 있고, 적재 공간 부족. 그쵸, 공간은 한정되어 있는데 계속 만든 거를 일단 쌓아놓고 이게 좀 나가줘야 빈 공간이 생기고 다시 이렇게 할 텐데, 지금 일단은 물론 적재도 되면 안 되겠죠. 바로바로 나가는 게 최상이겠지만 굉장히 많이 쌓여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눈으로 볼 때도. 포스코 얘기 방금 드렸고, 동국제강에도 하루 5,500톤 물량이 쌓여 있다고 합니다. 결국 지금 철강뿐만이 아니라 시멘트, 오늘은 반도체 얘기까지 나왔죠. 반도체 얘기까지 나와가지고 삼성전자 관련해서 중국에 수출해야 될 식각? 그쪽에 쓰이는 그거를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빨리 좀 해결이 되지 않는 한 사실 이거는 어떻게 이 투자자분들이나 시장 참여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죠. 그렇다고 회사가 나서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 줄 수도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 노사 간의 문제라고 합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특별한 의견이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저는 최대한 주식을 할 때는 정치적으로는 중립적인 입장을 좀 지키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는 편이고, 어쨌거나 빨리 해결돼야겠죠. 그거 말고는 없습니다. 지금은. 파업 지금 10일째인데도 이 정도인데, 여기서 만약에 10일만큼 더 길어진다? 그럼 이제는 그래도 생산한 거를 쌓아두고 해결되면은 쭉쭉쭉 나갈 수는 있겠지만, 이후에 지금 적재 공간도 부족하다고 하는 상황이면은, 아까 용광로 꺼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생산을 그만큼 못하는 거죠. 이제는 진짜 마이너스가 잡힐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도 지금 동국 KG 하치장 포화라고 나오죠. 이런 부분이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그냥 생산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생산 감소. 그럼 이때부터는 진짜 그냥 마이너스 잡히는 거죠. 마이너스. 왜냐? 한 달 일정, 그다음에 분기 일정, 이런 거는 한정적인데 그 일정에 다 맞춰가지고 생산을 계속 풀로 이제 거의 최근에 돌아가고 있는 상황인데도 거기에 이제 빵꾸가 나버리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 지금 철강이든지 아니면 건설이든 시멘트든 이 해당 주식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한테는 이 부분이 가장 좀
민감하고 가장 화두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고루 찰강제를 공급받는 동국제강, KG스틸 다 크게 다르지 않답니다. 원재료는 아직 그래도 비축한 게 있다고 제가 예전 영상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완제품을 보관할 공간이 점점 부족해진다. 네, 뭐 비슷한 얘기입니다.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단 시장 자체는 시가부터 또 밀렸습니다. 시가부터 밀렸기 때문에 동국제강 역시 오늘 시가가 마이너스인 채로 시작을 했지만 저점 구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윗구간도 이렇게 있었는데 일단은 시가에서 주가 하락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장 초반에 살짝 밑으로 이 지수가 내려가는 움직임을 보여줬는데 동국제강은 그 부분에도 사실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은 것처럼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 장 오후로 갈수록 반등의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근데 반등의 움직임이 나올 때 동국제강 역시 반등을 해줬다. 이만큼을 시가 부근부터 회복을 한 거기 때문에 요즘 같은 시장에서 사실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시장에 반등이 나올 때 반등이 안 나온다. 요거는 진짜 문제 있는 겁니다. 내 종목에서. 시장은 뭐 지수는 플러스 1%만큼이나 회복을 했는데 내 종목은 보합이다. 이런 것도 사실 문제 있다고 봅니다. 특히나 요즘 같은 시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반등 나올 때는 뭐 동국제강처럼 물론 다른 종목들도 반등 많이 나왔겠지만 반등을 해줬기 때문에 일단은 동국제강은 이 지수가 반등한다고 하면은 이 윗구간으로 다시 충분히 회복해 볼 수 있다. 이런 시나리오는 세울 수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오늘 동국제강이 반등이 나오지 못하고 저점을 다시 한번 밀었다. 심지어 오늘 최강주들은 이 파업 이슈가 아직도 시장에 있지 않습니까? 잔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부분에 포커스 맞춰져가지고 주가가 밑으로 내려갔다 하면은 단기적으로는 진짜 좀 힘든 구간이 될 수 있었다고 봅니다. 근데 오늘 모습으로만 봤을 때는 아직까지 괜찮다. 그리고 또 자사주 매입도 해줄 거기 때문에 그 자사주 매입은 결국에는 주가가 좀 저점을 보일 때 강하게 들어올 거고, 그리고 하방을 좀 막아주는 측면에서는 무조건적으로 플러스가 된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그래서 일단 한 곱이 넘겼다. 지금 아마 내일 시가가 좀 떠서 시작하면은 아마 이 구간 언저리에서 시작이 될 것 같은데, 결국 이 하락 구간을 얼마나 빨리 메꿔주느냐. 물론 시장의 반등이 어느 정도로 나오는지가 중요하겠지만 이 지금 갭으로도 구간이 열려 있죠. 그래서 이러한 갭이 열려 있는 구간은 빠르게 보통 회복을 해주는 경우가 많은데 글쎄요, 이 파업 이슈가 해결된다고 하면은 저는 이 구간까지는 되게 빨리 회복을 할 것 같아요. 근데 파업 이슈가 계속 잔존해 있다 그러면은 아마 우선적으로 이 하락 구간을 회복해 주는 것이 먼저가 되지 않을까. 시장 반등 나올 때 이 구간으로 올라와 주면은 괜찮아 보입니다. 오늘 수급 한번 봐야겠죠. 오늘 역시나 외국인이 오늘도 매수해줬습니다. 기관에서 매도가 나왔지만 주가에 큰 영향을 줄 만큼의 매도는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외국인의 매수가 최근에 강했고 외국인의 파워가 조금 더 이 동국제강이라는 종목에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직까지 긍정적으로 보여지고요. 동국제강 그 기관 같은 경우에는 매수를 보이다가 최근에 이쪽 구간이죠. 이때부터 매도를 보여준 거라서 언제든지 매수로 돌아선다고 하면은 이 양매수 구간이 발생이 될 거고, 그러면은 양매수 구간이 좀 자주 나온다. 그러면은 사실 회복도 금방 할 수 있겠죠. 기타법인 오늘도 똑같이 매수했습니다. 다른 날보다도 오늘도 많이 매수했고요. 아무래도 자사주 매입하는 입장에선, 회사 입장에서는 오늘 같은 날은 좀 가격 메리트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뭐 어제도 그렇고 오늘 시가도 그렇고 동국제강 같은 경우에는 저점 부근에서 분할로 잡아가는 거, 이런 거는 제가 자사주는 이 저점 잘 방어해 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저는 아직까지도 이 철강 쪽은 부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철강은 충분히 괜찮아질 여력이 있다고 하고 앞으로 나올 호재들도 계속 남아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일단 중요한 거는 이전에는 중국 이슈였죠. 중국 이슈였고 그 다음에 지금은 파업인데 이 두 개만 해결된다고 하면 저는 장고점도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하다. 그리고 지금의 이러한 의미 없는 이 박스권 구간 안에서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등락을 보여주는 것도 그렇게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동국제강 같은 경우에 저점 구간, 저점이라고 생각되는 구간, 물론 라운드 피겨 구간을 이런 대형주들은 보통은 저점으로 많이 잡는데 16,000, 15,000, 그 다음에 위쪽으로 올라가면 17,000이 다시
저항이 될 수도 있고 지지 구간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라운드 피겨 구간을 단기적으로 저점이라고 생각될 때 좀 모아 가신다. 고점에서 이런 식으로 매수하는 거는 최근 시장에서는 확실히 이 고점 매수보다는 저점 매수. 근데 제가 대다수의 종목에서 이러한 뭐 저점을 이어가지고 매수하고 이런 거 권하지 않거든요. 근데 동국제강은 어느 정도 좀 저점을 지켜줄 것 같다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오늘 일단 뭐 수급상으로도 큰 이상은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중요한 거는 오늘 FOMC 저녁부터 14, 15죠. 이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의 증시 흐름이 달라질 텐데 여기서 증시가 위로 간다. 동국제강 같이 따라가 주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얘기 계속 드리는데 파워. 요거 좀 지켜봐야겠죠.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하고요. 저희 네이버에 허브경제TV 검색하셔가지고 홈페이지 들어오시면은 다양한 뭐 이벤트 소식이나 뭐 저희가 어떤 종목으로 매매를 하고 어떤 종목이 수익이 나고 그런 거 다 가감 없이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금 하반기 이벤트 이쪽에 12개월 150만원 할인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톡 친구 추가 아이디 HERB2019로 문의 주시면은 뭐 이벤트에 관한 것이든 주식에 관한 것이든 편하게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친절하게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